감시 정찰 장비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화력전이다. 화력전을 담당하는 무기들이 우리 기술로 탄생한 신무기들로 채워지고 있다. K2, 일명 흑표라고 불리는 차기 전차는 우리 손으로 개발된 세계 최정상급 전차다. 우리나라 전차 중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흑표는 평지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다. 흑표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도움 없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4.4m나 된다. 물 밖으로 다시 나온 흑표. 물기가 마를 새 없이 바로 발포해도 정상 가동됐다. 흑표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고려해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구조로 설계됐다. 강과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4m 정도의 수심을 건널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다. 수영을 하게 되면 이 스노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스노클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노클을 통해서 엔진이 필요로 하는 연소 공기, 그리고 승무원이 사용해야 될 이제 그 승무원용 호흡용 공기, 그 다음에 그 엔진을 쿨링하기 위한 쿨링 공기, 이런 것들이 그 스노클을 통해서 다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표의 저온 실험 현장. 대형 냉동고의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갔다. 오랜 시간 동안 냉각된 흑표가 냉동고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흑표. 별 무리 없이 엔진이 작동됐다. 시운전뿐 아니라 포발사와 사격 통제 장비도 정상 가동됐다. 이제 전차는 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부터 굉장히 찬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제 기동 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한 32도 정도까지 해서도 그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테스트가 되고요. 상온으로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45도 이상 해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나 기온에 적응력이 뛰어난 것만큼 중요한 것은 흑표에 탑재된 무기의 성능이다. 흑표에 주포가 발포하는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포탄이 나가면서 보이는 파장이 위력적이다. 흑표는 현존하는 전차 중에 가장 긴 포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포할 때 운동 에너지가 크다. 또 다른 흑표의 특징은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초고속 카메라로 봤을 때 다가오는 미사일을 대응탄으로 요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협이 전차에 닿기 전에 요격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도탄이 쭉 날아오면 여기서 거리, 속도 등 방향을 측정을 해서 대응탄을 쏩니다. 그러니까 전차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이 탄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탄이 들어오는 위협을 맞춰버립니다. 그래갖고서는 전차가 닿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K2 흑표와 함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표적인 활용 무기는 자주포인 K9이다. 자주포는 전투 차량에 고정된 야전포를 말하는데 K9은 타국에서 만든 자주포들에 비해 10km 긴
4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 멀리서도 적진의 한가운데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30km 나가는 건 포신의 길이가 6m였는데 K9에서는 8m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진제의 양이 포탄에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추진제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포탄에 운동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탄은 또 날아가면서 비행을 하면서 저항을 적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저항을 적게 받고 뒤에 항력 감소 장치가 붙어서 그 진공 상태를 이렇게 메꿔줌으로 인해서 이게 사거리를 약 한 30km를 아니 30%를 길게 낼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15초에 3발을 쏠 수 있는 급속 사격 능력과 또 분당 6발씩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K9의 내부. 포탄이 자동으로 포신에 들어간다. 이런 첨단 기술이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사격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사람 손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포탄을 자동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밀폐시키기 위해서 포미 장치에서 이게 밀폐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관을 타격을 해서 점화를 시켜서 이렇게 추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초에 3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보다 많은 무기가 자동화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첨단 과학이 만든 로봇이 인간 대신 대리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각종 산업용 로봇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에 군사용 로봇을 전시하는 팀이 나왔다. 전시장 주변을 촬영하는 정찰 로봇의 시연. 이 정찰 로봇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입는 로봇 하이퍼였다. 하이퍼는 착용자의 다리를 대신해서 몸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오래 걸었을 때 피곤함을 덜어준다. 또한 상부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돼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 하이퍼를 직접 설계한 국내의 한 연구소. 다리 부분인 하지에 이어 팔에 해당하는 상지까지 제작 중인 하이퍼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하이퍼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이 25kg의 배낭을 착용했다. 사용자가 10여 분을 걸었지만 배낭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미래병사 체계에서 병사들이 큰 군장을 메고 오랫동안 보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보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산소 소모량이 이 로봇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 20-30%, 수십 퍼센트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는 로봇에서 중요한 기술은 사람의 관절이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센서다. 하이퍼의 안쪽에는 압력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런 센서에 의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인식하게 되고 인간의 근육에 해당하는 유압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힘을 내게 된다. 하이퍼가 질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총 50kg이다. 이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또 다른 군사용 로봇인 감시정찰용 덕트형 비행 로봇. 그 덕트라는 것은 그 공기가 통과하는 그 큰 파이프 같은 관 같은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덕트라는 것은 이제 그 유체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덕트 안으로 이제 공기를 보내서 그 공기를 가둬서 좀 더 추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비행 로봇이라고 합니다. 덕트형은 헬기형보다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아 내부에 있는 수신기, 제어기, 통신 장비 등의 안전한 구조다. 덕트형 비행 로봇은 두 가지로 운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자율 기능이다. 사용자가 위성 지도를 보고 직접 선택을 하면 비행 로봇이 그 위치로 자동 비행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게임을 하듯이 직접 비행 로봇을 움직이는 것이다. 비행 로봇은 300m 상공에서 반경 1km까지의 통신 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그 안에서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영상 전송은 성공했지만 군사용으로 개발되려면 여전히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통신 체계도 마찬가지다. 이 GPS 시스템은 이제 미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회피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현재 영상 유도 제어 장치라고 해서 비전차를 이용해서 어떤 위치 좌표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다른 군사용 로봇인 견마 로봇. 견마 로봇은 말 그대로 정찰견과 물건을 실어나르는 말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정찰과 탐지가 가능하고 물건을 실어나를 수도 있다. 특히 이곳에서 개발된 견마 로봇은 4개의 다리가 실제 동물의 다리와 유사하게 생긴 족형 견마 로봇이다. 족형 견마 로봇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족형 견마 로봇. 일반 군인이 행군하는 속도와 비슷한 속력으로 산악지형을 오를 수 있고 주변의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얼음 위에서도 마치 진짜 동물처럼 균형을 잡는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견마 로봇도 장애물과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로봇들이 대부분 그 전기 모터로 작동이 됐었는데요. 저희 견마 로봇은 저희가 수송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것이 유압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해서 큰 힘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것이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제 자율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어떤 위치든 목표 지점만 주어지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보행 환경에 따라서 저 네 다리의 그 보행 패턴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로봇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그 구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족형 견마 로봇과는 다른 형태의 견마 로봇도 있다. 소형 전차처럼 보이는 로봇.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있는 바퀴형 견마 로봇이다. 바퀴형 견마 로봇은 족형 견마 로봇보다도 우선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가의 고성능의 감시 장비를 탑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들이 운용하는 기관총이나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형은 족형보다는 소위 말해서 임무 장비의 중량이 증가하더라도 야지를 잘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방향을 돌려주십시오. 견마 로봇에는 주야간 감시 정찰이 가능한 장비가 장착돼 있어 무인 감시 정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이크로폰과 스피커가 장착돼 있어 상대가 사람인 경우 신분을 확인하는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시에 대응이 필요할 때는 탑재되어 있는 기관총으로 사격까지 할 수 있다. 최대 시속 50km. 견마 로봇은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시속 20에서 30km로 이동이 가능하다. 견마 로봇의 또 다른 장점은 돌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전투 상황이 매우 첨예한 전장의 한가운데 투입된 견마 로봇. 견마 로봇은 적진 한가운데 뛰어드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아군을 엄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폭격으로 견마 로봇의 앞바퀴가 파손됐다. 군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전해지고 조치를 취하자 바로 뒷바퀴가 앞쪽으로 향해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게 됐다. 6개의 바퀴가 360도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다. 미래전에서 기존의 유인 장비와 더불어서 무인 장비의 역할은 정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복잡 다다한 전투 환경에서 판단의 기능은 아직은 사람이 하여야 하지만 주로 무인으로 감시 경계하고 적의 위치를 판단해내는 찾아내는 그런 곳에는 견마 로봇과 같은 무인 장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저마다 첨단 과학을 앞세워 미래형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무기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됐다. 신무기 개발 자체가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종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외국에다가 우리가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침략 의지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다. 그 속에서 신무기를 만들어낸 첨단 과학은 양날의 칼과 같다. 때로는 전쟁의 포화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힘의 균형과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